2025년 공격적인 성장주 투자로 시장을 정말 휩쓸었던 인물이죠. 캐시 우드. 그녀의 이름이 거의 혁신의 대명사처럼 여겨졌었는데요. 네, 그랬었죠. 근데 2026년 새해가 밝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영 다릅니다. 많이 차가워졌죠. 네, 시장이 이렇게 주춤할 때 진짜 고수들은 과연 어디에 돈을 넣을까요?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시장 하락기에 캐시 우드가 매수한 3가지 주식을 통해서요. 그녀가 이 변동성 속에서 어떤 기회를 보고 있는지 그 투자 철학의 핵심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히 이 종목을 샀다더라 이런 목록을 확인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왜 지금이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이 기업들이었을까?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 좋네요. 각 기업이 처한 아주 독특한 상황,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들여다보면서요. 이 혼란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성장주 투자의 본질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하늘을 나는 택시부터 시장에서 좀 외면받는 인공지능, 그리고 화려한 재기를 꿈꾸는 유전자 편집 기술까지 미래를 향한 3가지 흥미로운 베팅을 지금부터 시작하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조비 에비에이션. 네, 조비.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그러니까 eVTOL 분야의 대표 주자인데 최근에 주가가 하루 만에 17%나 폭락했습니다. 네, 엄청났죠. 보통 이런 건 정말 엄청난 악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폭락한 날 캐시 우드는 이 주식을 오히려 더 사들였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상식과는 완전히 정반대 움직임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렇죠. 보통은 다들 팔기 바쁜 그런 상황이니까요. 주가 폭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회사가 12억 달러. 와, 12억 달러요? 네, 우리 돈으로 한 1조 5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아, 구체적으로는 유상증자란 전환사채 발행이었죠. 잠깐만요. 전환사채라면 그게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 맞죠?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든 전환사채든 당장은 시중의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거다, 이런 우려가 컸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주주 가치 희석 우려가 주가를 끌어내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계산 착오 같은 게 발생해요. 계산 차고요? 회사는 미래 사업을 위해서 12억 달러를 조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시장은 공포에 질려서 하루 만에 회사의 시가총액을 20억 달러나 날려버렸습니다. 네, 아니 12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20억 달러를 깎아버렸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숫자만 놓고 봐도 시장이 좀 과민 반응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딱 들게 하는 대목이죠. 와, 그건 정말 좀 비합리적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조비가 아직 제대로 된 수익을 내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은요. 지난 4분기 매출이 2,300만 달러에 불과한데 시가총액은 여전히 100억 달러에 육박하니까요. 이런 회사의 거액의 자금 조달은 뭐랄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투자자들의 공포도 이해는 가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재 재무제표만 보면 터무니없이 비싼 주식이죠. 하지만 이 투자의 본질은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능성에 대한 베팅이거든요. 네, 조비는 아직 상업 비행을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이미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랑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미 공군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현실로 만들려면 오하이오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지어야 하는데 이번에 조달하는 12억 달러가 바로 거기에 쓰일 자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건 회사가 망가져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해 실탄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시장은 희석이라는 그 단어에 꽂혀서 단기적인 손실에만 집중했지만 캐시 우드는 그 돈이 만들어낼 미래 성장이라는 더 큰 그림을 본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eVTOL 산업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새로 만들어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회사를 하나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혁신 기업에 투자한다는 건 이런 성장통을 감내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캐시 우드는 시장의 공포를 성장통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패턴, 시장의 단기적 과잉 반응을 역이용하는 전략입니다. 시장의 과잉 반응을 역이용한다. 와, 흥미롭네요. 그럼 두 번째 기업도 이런 패턴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름부터 아주 트렌디한 코디악 AI입니다. 네, 이름에 AI가 들어가 있죠?
이름만 들으면 AI 열풍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정반대라고요. 다른 AI 주식들은 뭐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이 주식만 소외되어 있다니. 이건 또 무슨 경우죠? 이건 과잉 반응이라기보다는 완전한 무관심에 가깝습니다. 무관심이요? 또한 대형 상업용 트럭에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해주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아, 트럭 전문이군요. 맞습니다. 기술력은 상당해서요. 이미 300만 마일, 거의 50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실제 도로 주행 데이터를 쌓았어요. 잠깐만요. 기술력은 입증이 됐는데 시장에 무관심을 받는다고요?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보통 이런 기술주들은 꿈만 먹고 사는 주식이라고 해도 주가가 오르기 마련인데 구체적인 실적이 너무 안 좋은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많은 테스트 주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업적으로 계약을 맺고 운영되는 트럭은 고작 10대에 불과합니다. 10대요? 네. 작년 9월에 20억 달러의 가치로 상장했는데 지금 시가총액은 16억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와, AI와 자율주행이라는 가장 뜨거운 키워드를 두 개나 가졌는데도 시장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거죠. 아니 고작 10대요?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면 시장이 외면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하. 거의 뭐 아이디어 단계의 회사처럼 들리는데요.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거죠? 캐시우드는 이 회사의 어디에서 가능성을 본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 캐시우드의 배팅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모두가 왜 고작 10대야? 라고 물을 때 그녀는 왜 하필 트럭일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왜 하필 트럭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로봇택시, 즉 도심 속 완전 자율주행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아이들이 튀어나오고 반려동물, 불법 주차 차량. 기술적, 법적 허들이 상상 이상으로 높죠. 하지만 고속도로를 정해진 노선으로 달리는 대형 트럭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 통제된 환경이죠. 아, 그러네요. 복잡한 시내 주행보다 고속도로 장거리 운행이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기에 훨씬 수월하겠군요. 목표가 다르군요. 맞습니다. 코디악은 그 화려한 로봇택시 대신에 돈이 되는 물류시장,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상용화가 가능한 고속도로 구간 자율주행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목표를 잡은 겁니다. 현실적인 목표. 네. 지금 당장 10대라는 숫자는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기술이 미국 전역에 수백만 대 트럭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상상이 안 가네요. 물류산업 전체를 뒤흔드는 파괴적인 혁신이 될 수 있는 거죠. 시장은 AI라는 이름에 열광하면서도 코디악의 구체적인 사업 모델과 그 잠재력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있는 일종의 무지의 오류에 빠져 있는 셈입니다. 와, 이제야 그림이 좀 맞춰지네요. 조비가 시장의 공포를 이용한 거라면 코디악은 시장의 무관심 또는 편견을 기회로 삼은 거군요. 네. 모두가 금광으로 달려갈 때 바로 옆에 있는 다이아몬드 광산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발견한 두 번째 패턴, 시장이 놓치고 있는 틈새 시장의 잠재력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아, 모두가 동의하는 좋은 주식이 아니라 아무도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 때의 숨은 보석을 찾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장의 과잉 반응, 그리고 무관심.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기업은 어떤 패턴을 보여줄까요? 유전자 편집 기술의 선구자,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입니다. 네, 크리스퍼. 이 주식은 한때 정말 뜨거웠는데 5년 전 최고가에 비하면 무려 76%나 폭락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 1년 동안은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면서 반등하고 있고요. 이건 또 다른 결의 이야기 같은데요. 네, 이건 앞선 두 사례와는 또 다릅니다. 화려했던 스타일 귀환에 베팅하는 것에 가깝죠. 스타일 기환? 크리스퍼는 한때 바이오 기술의 미래로 불리면서 엄청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신기술이 다 그렇듯 기대가 너무 앞서갔고 그 거품이 꺼지는데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지쳐서 다 떠나갔고요. 맞습니다. 저도 기억나요. 그 유전자 가위 기술이 모든 질병을 정복할 것처럼 이야기되던 때가 있었죠. 네, 그랬죠. 그러다 어느 순간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고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다시 이 주식에 주목하는 걸까요? 그 긴 침묵을 깨트릴 만한 특별한 신호라도 있었나요? 결정적인 신호가 있었습니다. 뭔가요? 바로 돈입니다. 크리스퍼가 개발한 겸상 적혈구병 치료제 카스게비가 작년에 드디어 1억 달러의 매출을 돌파했습니다. 1억 달러요?
물론 큰 돈이지만 거대 제약사들 매출에 비하면 아직은 좀 미미한 수준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결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나요? 액수 그 자체보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훨씬 큽니다. 이건 0에서 1을 만들어낸 사건이거든요. 0에서 1을 만들었다. 네. 지난 수십 년간 연구실에만 머물던 유전자 편집 기술이 드디어 실제 환자를 치료하는 제품이 되었고 그 제품이 시장에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아이디어가 현실이 된 이른바 변곡점이 마침내 온 거죠. 아, 변곡점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기술의 가능성이 아니라 기술의 사업성이 증명된 첫 순간이라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카스케비의 성공은 크리스퍼의 기술 플랫폼 전체가 유효하다는 걸 보여준 셈이고요. 현재 이 회사는 항암, 자가면역, 당뇨, 심혈관 질환 등 훨씬 더 큰 시장을 겨냥한 수많은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올해 초 발표한 2026 마일스톤에서도 아주 자신감 있는 청사진을 제시했고요.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5년 전에는 오히려 거품 때문에 위험했지만 그 거품이 다 꺼지고 모두가 외면하는 지금 오히려 진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투자의 적기가 되었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정말 역발상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패턴입니다. 기술의 하이프 사이클이 끝나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변곡점에 투자하는 전략이죠. 시장의 조급함과 이침이 만들어낸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보죠. 첫 번째, 시장의 공포와 과잉 반응을 기회로 삼은 항공우주 기업, 조비. 네, 두 번째, 시장의 무관심과 편견 속에 숨겨진 틈새 시장의 강자, 코디악 AI. 그리고 크리스퍼. 그리고 세 번째, 긴 침체기를 거쳐서 마침내 실적을 증명해내기 시작한 바이오 기업, 크리스퍼까지. 겉보기에는 전혀 다른 산업에, 다른 상황에 놓인 기업들인데 이걸 관통하는 하나의 철학이 분명하게 보이네요. 그렇죠. 바로 시장의 감정과 기업의 본질적 가치 사이의 괴리를 파고드는 전략입니다. 괴리. 네, 시장이 단기적인 이슈에 매몰돼서 과도한 공포, 조비의 경우죠. 이걸 느끼거나 복잡한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서 무관심, 코디악의 경우고요. 혹은 너무 긴 기다림에 지쳐서 외면할 때, 크리스퍼처럼요. 그 안에 장기적인 성장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본 겁니다. 단순히 미래 기술에 투자한다는 그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었군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인 맹점을 정확히 노리는 아주 정교한 역발상 투자 전략이었네요. 맞습니다. 조비의 자금 조달은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이고 코디악의 초라한 실적은 거대한 시장을 열기 위한 초기 단계일 뿐이고 또 크리스퍼의 긴 하락은 기술이 성숙해가는 과정이었다는 이런 시장의 소음 너머에 있는 본질을 읽어내는 능력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대한 투자 기회는 종종 대중의 생각과는 정반대편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환호할 때는 이미 늦었을 수 있고 모두가 두려워하거나 외면할 때 오히려 진짜 가치가 헐값에 거래되고 있을 수 있죠. 물론 이런 투자는 더 깊은 분석과 확신 그리고 기다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고 위험 부담도 큽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만큼 성공했을 때 보상도 상상 이상일 수 있고요. 오늘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결국 투자는 숫자를 넘어선 사람들의 심리를 읽는 게임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께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여러분이 굳게 믿는 기술이나 기업의 주가가 하루아침에 폭락했을 때 여러분의 첫 번째 본능은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것인가요? 아니면 오히려 차분하게 시장이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인가요?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이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데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